네, 9시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댐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기를 넣어드리는 방송입니다. 헛! 네, 오늘도 기 받아서 잘 되실 겁니다. 네. 자, 개장했는데요. 네,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좀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도 등락 종목 수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소희님 말씀대로 참 소재가 제가 늘 그 말씀드려요. 소재가 참 힘들다는 게 어제 그 에코앤드림 뉴스가 났죠. 사실 에코앤드림 주주도 목이 빠집니다. 목이 빠져. 어떤 게 목이 빠지냐. 네, 여기를 보면요. 자, 에코앤드림 어제 뉴스 나온 걸 보면 2차전지 전고체 전문업체인데 전고체 시운전을 완료했다. 이게 무슨 자다 봉탕수 들은 소리입니까? 2022년 7월에 공장을 완공하고 2023년 1월부터 네, 가동 준비 완료 이런 그동안에 뉴스가 났었는데 도대체 네, 언제 공급을 하느냐 언제 공급 계약이 날까요? 이런 얘기. 누구랑 유미코어랑 유미코어가 지금은 2위로 밀렸지만 원래는 양극재 1위 업체죠. 양극재 유미코어에 전구체 공급한다고 2022년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장을 완료하고 가동 준비가 완료돼서 올 상반기에는 공급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다 역시 소재는요 참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에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요.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아시긴 대주전자로도 맨날 LG에 공급한다. 뭐 결국 공급은 됐지만 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참 지금 인고의 시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흐름을 볼까요? 오늘 에코프로는 마이너스군요. 지금 마이너스고요. 오늘은 최근에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은 좋네요. 음극재주들이 오늘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거는 소테마로 좀 야무진 흐름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거는 전고체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흐름 중에는 실리콘 음극재 흐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 한미반도체 오늘 한미반도체도 MSCI 편입주인데요. 오늘 빠지네요. 오늘 리밸런싱인데 오늘 끝나면 더 이상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이래서 미리 빠지나요? 눈여겨 좀 봐야 되겠습니다. IT 쪽은 무난한데 이수페타시스도 올 빠지네요. 엔비디아 약발이 역시 좀 장비나 부품 쪽은 이제 좀 식상하다. 새롭지 않다. 이런 관점이고 말씀드린 서비스나 의료나 좀 새로운 분야가 어떤지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또 주말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분야 저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리토가 강세네요. 플리토는 엔비디아의 서비스 관련주다. 어느 뭉치 코퍼스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플리토는 좀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좀 AI에 좀 직접적 관련주다. 서비스에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엔터, 네. 오늘 YG 서퍼 플러스고요. 자꾸 요즘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타카 홀딩스를 1조를 주고 인수했는데 아리아나 그란테를 떠나고 저스틴 버브도 떠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인수해서 시너지가 별로 없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와서 하이브한테 좀 부담스럽습니다. CJ ENM도 미국에 한 9천억 들여가지고 미국에 제작사를 인수했는데 네, 제작도 안 하고 파업이나 하고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의료 쪽에는 뷰노 요즘 기관 매수가 좀 좋습니다. 케어젠 제가 오늘 데일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케어젠도 요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제 케어젠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이 종목을 제가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케어젠이 우리나라에서 정정 공시 1등 종목일 겁니다. 세상에 난 이렇게 정정을 많이 하는 회사 처음 봤어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 옛날에도 이 종목이 하나 감사 의견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정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죠. 2019년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시총이 1조짜리가 감사 의견을 못 받는 바람에 그래서 아직도 이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이랄까 효율성 지금 시총 조달이 회사가 불성실 공시 누적 점수가 꽤 높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참 부담스러운 이런 종목은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회사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분석 마무리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휴메딕스 강세가 돋보이네요. 필러 회사, 히알루론산, 필러 등등 저만제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요. 자, 그 다음에 조선주 오늘은 좀 조용하고요. 버스코는 플러스고 방산주 조용하고요. 바이오주는 역시 자, 좀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에코프로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에코프로는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건설 또 중국과 코코홀딩스는 오늘 좀 숨고르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좀 하네요. 바이오들 오늘 오스코텍 유한양행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마리포사라고 우리가 임상, 삼상 이런 할 때는 또 임상 제목을 붙이거든요. 마리포사 임상인데, 삼상인데, 그냥 제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레이저 티닙과, 이게 시간 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아미반 타막.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얀센 바이오텍에서 하고 있어요. 얀센 바이오텍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게 이제 1차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게 타그리수에 대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그리수에 내성이 생기면 답이 없거든요.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1차 치료제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1차 치료제라고 1차 치료제는 아닐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이 뭐 임박했다 하는 10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스코텍 유한양의 좀 강세 배경 바로사이 바이오 강세고요. 심테카 바이오 이런 것들은 좀 AI 관련주다 그런데요. 우리 정혜연님하고 프로혜연님은 아시죠? 오늘 박셀바이오 어제 상한가 후에 박셀바이오 박셀 이거는 부담입니다. 그냥 좀 박셀바이오 사장님을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셀바이오 대표님하고 하이드로리튬 전용 대표님하고 성적이 비슷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박셀바이오도 강세군요.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종목 장세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조금 종목 장세 분위기가, 네, 오늘 그래서 바이오주들. 자동차 어제 현대 오토에버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 나왔으니까, 이건 캠트로닉스를 넣어놔야 되겠네요. 자, 자율주행 대표적인 종목은 캠트로닉스, 이것도 시간 나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또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밑에 자율주행 넣어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는 한미반도체는 보합까지 회복했네요. AI 관련주는 좀 고만고만한 흐름입니다. 서비스 관련해서는 오늘 플리토가 좀 돋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 불나방 주식들 초전도 채널 마이너스고요. 네, 이쪽은 이제 좀 시들하네요. 불나방 주식들 시들합니다. 시장 한번 볼까? 전체적인 흐름은요. 네. 오늘 상승 종목은 코스닥이 한 800. 자, 수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2% 소폭 플러스인데요. 오늘은 뭐 이번 주에 다른 날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네요. 442대 342.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상승 종목가 많긴 하지만 코스닥은요 0.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작습니다. 지금 오늘 좀 팽팽한 흐름이다.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많은데 오늘은 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는 종목이요. 이녹스가 오늘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이녹스부터 오늘 움직이는 종목부터 종목 장세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녹스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녹스가 참 이녹스도 주주님들 애간장을 태우는 종목인데요.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장기적인 그림입니다. 장기적인 그림. 자, 제가 이녹스를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좀 중장기적 입장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종목이 뭐 단기적 흐름은 또 별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야, 우리 하 대표가 이 회사 장기적으로 좋다 그랬으니까 내 장기로 묻어둘란다. 요렇게 대응하시는 거는 이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47억 잡은 건 사실은 예쁘네요. 유보율 5,000%. 이것도 좋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돌았으면 팡 튈 수 있다. 자, 이 회사는 지주회사라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아지면 좋겠지만 제가 매수 의견이 다 드문데요. 그래서 이게 지주회사인데 여기에 있죠. 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여러분 다 아시는 상장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요 이녹스 에코 M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분율 63%.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 거죠. 네, 작년까지는 별거 없었는데 뭐냐 이녹스 에코엠이 네, 유일하게 실리콘 파우더, 실리콘 분말을 만든다. 그래서 반도체나 태양광이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거기서 나온 찌꺼기들이죠. 슬러리들. 거기서 폐슬러지에서 실리콘 파우더를 회수하고 제조한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의 제조 방식이 여러 군데 대표적인 게 네, 실리콘 산화물과 실리콘 탄소 복합체 이 두 종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다 실리콘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 뭐 포스코홀딩스, 한솔케미칼 다 실리콘 음극재 하겠다.
뭐 대주전자주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보르시아 타이칸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지금 한 군데 더 있더라고. 이트론? 이트론? 네. 네. 폭스바겐의 이트론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랬네요. 물론 그들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날수록 좋은데 앞으로 포스코 한솔 케미칼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다 실리콘 분말을 사야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쭉 확대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매출이 쭉 성장할 거다. 이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한테 330억 투자를 받았는데 정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5곳의 기관 투자들이 참여했고 기업 가치를 1200억 이상, 결국 1200억 가치로 투자해도 먹을 자리가 많다 했으니까 기관이 투자했겠죠. 아, 그렇군요. 이런 성격을 가진 종목이군요. 해서 자, 이녹스 이런 성격의 기업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 유일한 소재 업체인데 지금 시가총액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이녹스 시가총액 지금 얼마 하나요? 3천억. 3천억 있기에는 그 음극재들 예를 들면 나노신 소재다. 한 1조 5천억 하나요? 1조 8천억이나 하는군요. 지금 2차전지 분위기가 나쁘죠. 그래도 나노신수저 1조 8천억, 대주전자 재료는 시총이 1조 5천억. JO는 어떤가요? JO가 시총이 1조. 이렇게 좀 실리콘 음극재 쪽이 방비를 좀 끼면 1조 5천억, 1조 8천억인데 이 회사가 3천억이다. 그건 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관심을 두시는데 물론 우리 하 대표가 너무 일찍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은 아직 그 정도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랐다가 쭉 빠지고 이번 올랐다가 쭉 빠지고 이런 흐름인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수없이 한 35,000원에서 물렸다. 이런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 굳이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좋다 했으니까 난 저 종목 그냥 묻어둘래. 이런 투자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런 게 이녹스다.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다음에 오늘 인텍플러스 대주전자재로 나눠진 소재. 자, 또 말씀드린 실리콘 음극재 쪽이 요게 오늘 지금 포인트네요. 이 기운이 막 다른 소재주들한테. 제가 앞으로는 셀 제조보다는요, 소재 쪽으로 앞으로 2차 전지가 좀 심리가 안정화된다면 소재 쪽이 중심으로 갈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흐름이 좀 알차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가 움직여주니까 뭔가 좀 소테마의 움직임이. 황정민이 한미반도체 배터리 아직 공매도. 저는 정말 그분은 정말 그 나이에 저보다는 물론 어리던데 그 나이 되도록 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자기 주식 뭐 맨날 추천하는 종목은 제가 알지만 자기 주식 주장하는 건 좋은데 남의 주식을 이렇게 까는지. 지난번에 제가 언뜻 보니까 이쪽 지금 HBM3 거품입니다. 파세요. 그러던데요. 자기가 아는 정도는 다 압니다. 그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그 정도의 이 HBM3가 AI가 지금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AI가 지금 단순히 컴퓨터만 서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의료라든지 모든 분야의 효율성 측면에 다 들어가는
새로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도 당연히 HBM3가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 리포트 하나 나왔죠. 상당히 좀 뭘까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그 감명 깊은 리포트를 봤는데요. 이걸 함부로 말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비중이 뭐 전체 디램의 5%도 안 된다. 파세요, 파세요 그러는데 좀 그런 거 하지 말아서 그분은 어떤 남의 주식은 까고 내 주식만 좋다. 꼭 정치인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식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다들 물려 있잖아요. 힘든데 주식이 막 지금 과열이야. 막 시장이 막 과열이고 막 그러면 그런 말 좀 해도 되는데 다들 힘든데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다 잘 돼야죠. 우리 주식시장은요.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음. 됐거나 좀 지금 이쪽도 AI 장비 쪽 한미 반도체도 플러스 돌아섰네요. 그다음에 PNH 테크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드릴까요? PNH 테크도 자 PNH 테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NH 테크는요. 아유 그동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지 마실 게 내 주식만 빠진 거 아닙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239890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해주기 힘든 기업에 대한 PNH 테크는 뭐 하는 회사인 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금 46억 자본금 예쁜데요. 결국 그 덕산 네오룩스 같은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소재입니다. 소재. 근데 이 OLED 등 소재 이것도 주목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힘듭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폰에 아직도 LCD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OLED 비중이 40% 정도 되나요? 하지만 스마트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태블릿, 모니터, TV, 자, 이런 얘기는 제가 전에도 했는데 이제는 전장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다 OLED로. 왜? OLED는 전기를 적게 먹고, 네, 밝은 데서 스스로 자발광하기 때문에 밝아도 잘 보인다. 자꾸 면적도 커지고 용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소재 쪽이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쪽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까지 네,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쥐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중국의 BOE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추격해오는 것은 사실이나 BOE는 아직은 고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이 좀 유리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 스마트폰만 보면 깝깝한데, 점점 면적도 커지고 다양한 쪽으로 확대되는 촉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쪽도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PNH 테크 이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PNH 테크는 LG 쪽입니다. LG 쪽.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대부분이 그랬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양극에서는요. 양극에서는 전공이라 그러죠. 홀을 주입하고요. 음극에서는 일렉트론 전자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에미팅 레이어 여기다가 모아서 빛이 이렇게 발광한다. 정도가 OLED다.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홀 이렇게 ETM이라고 홀 HTM이라 그러면 트랜스포 어디 갔죠? HDR 레이어
전공이 이렇게 가는 통로 같은 게 HTL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판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쓰기는 불순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소재들이 다 우리 눈에는 보일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듀퐁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게 많아요. 자, 뭐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면 이 회사도 잘 된다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회사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전장이라든지 TV라든지 뭐 스마트폰도 애플로 자꾸 진출하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가 잘못한 거는 TV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TV부터 스마트폰으로 오니까 적자죠. 삼성은 반대로 가서 여기 스마트폰부터 해서 돈을 벌어서 TV를 가는데 안타깝죠. 어쨌거나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B&H 테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OLED 소재 업황이랬구나. 득산 네오룩스도 그러면 마찬가지 입장이다. 좀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디오핀 파로스. 네. 자,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B&H 테크 이런 건 눈이 팽팽 돌아가서 호스턴이 뭐 고골절 CPL이니 뭐 이런 거 하면요 혼자 도저히 공부를 못 하십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공부를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 학식이면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스스로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참모다 하는 건데요. 우리 정혜원님 프로혜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것들이 요게 지금 프라이 요런 게 이제 파로스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AI가 뭔지, 의료 AI가 뭔지, 또 종목들 없냐,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좀 투자 규모가 되신다면, 저 같은 참모를 보통 그 투자 규모가 되시면 전문가를 한 두세 명 이렇게 그게 또 투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보도 없고 하시는데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저 같은 참모를 하나 꼭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프로회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회원님도 당연히 제 정자님은 다 우리 프로회원님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사실은 뭐 주식은 참 어려운 겁니다. 주식 사면 물리기도 쉽고 우리가 참 사자마자 잘 되는 경우가 참 드문데 뭐 저를 참모로 두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정도만 좋은 종목 얻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회원도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알바 하나 고용했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하 대표 열심히 하십시오. 그 나이에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데 분발하십시오. 이렇게 응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초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